김지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자기 가족의 차에서 밀려 내려졌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귓가에 메아리쳤고 어머니는 창문을 올리며 눈물을 훔쳤다. 지은은 가방 하나만 들고 부산의 낯선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었다. 그날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지은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그녀는 늘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그리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착한 딸로 자랐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겨왔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친구의 실수로 인해 가족에게 알려진 그 비밀은 폭풍을 몰고 왔다. 왜 나를 버려? 내가 뭘 잘못했어? 지은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서울로 돌아갈 돈도 없었고 가족은 이미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부산은 낯선 도시였다. 그녀는 일단 숙소를 찾아야 했다. 스마트폰으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 체크인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었다. 가족의 배신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동성애자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유대가 끊어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IT 경력이 있었지만 부산의 시장은 서울만큼 활기차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민지였다. 민지는 26살, 카페 주인의 딸로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민지는 지은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친절함이 지은의 마음을 조금 녹였다. 민지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지는 부산 토박이로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카페를 도우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이 지은을 끌어당겼다. 지은은 처음엔 자신의 이야기를 숨겼지만 민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가족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지는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가족이 전부는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하죠. 그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마다 가족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야 해?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비주류였다. 뉴스에서 보수단체의 시위, 온라인에서의 혐오 댓글 그 모든 것이 지은을 짓눌렀다. 그녀는 민지와 가까워질수록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카페에서의 일상이 안정되면서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민지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보았다. 민지는 지은의 강인함에 매력을 느꼈고 지은은 민지의 부드러움에 위안을 얻었다. 어느 저녁 민지가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좋아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나 때문에 당신도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그 고백은 지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들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다. 부산의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하지만 행복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동생으로부터 온 메시지, 언니, 부모님 아직 화나셨어. 돌아오지 마. 그 메시지는 지은을 다시 흔들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고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해. 가족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카페 손님들 중 일부가 그녀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는 비정상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민지의 지지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없어. 사랑하는 거잖아. 민지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한편 서울의 가족은 지은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밤마다 울었고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동생은 중간에서 갈등했다. 언니가 왜 그럴까? 가족이 싫어할 텐데. 하지만 동생도 점점 지은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의 부재는 가족에게도 상처였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부산의 작은 사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카페 주인 민지의 아버지가 알게 되었다. 민지야, 너 그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말 들었어. 민지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지은을 해고하려 했다. 민지는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지은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세요? 그 대화는 가족 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민지의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우리 집안 명예가 중요해.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자책했다. 나 때문에 민지가 고통받아. 그녀는 민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나 혼자서 살아갈게. 당신 가족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울면서 거부했다. 그럼 나도 혼자야. 당신 없인 안 돼.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더 깊이 안았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지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지은은 부산의 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한 동료가 물었다. 지은 씨, 남자친구 있어요?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소문이 회사까지 퍼졌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이 상사의 태도가 변했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업무가 과중해졌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민지는 자신의 커밍아웃을 고민했다. 그녀는 지은만큼 강하지 않았다. 나도 가족에게 말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비됐을 때 해. 서두르지 마. 하지만 민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꿈꿨다. 결혼, 아이, 그 모든 것이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지은의 과거가 그녀를 쫓아왔다. 서울에서 온 옛 친구가 부산을 방문했다. 지은아, 가족이 너 찾고 있어? 후회하신댈 친구의 말에 지은은 동요했다. 정말. 하지만 나를 버린 건 그쪽이야. 친구는 가족의 압력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병이 나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원망이 뒤섞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상의했다. 돌아갈까?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선택이야. 하지만 나도 함께 할게. 지은은 결국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다. 부산을 떠나기 전 그녀들은 바다에서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 기차 안에서 지은은 긴장했다. 서울 도착 후 그녀는 가족 집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왜 왔어? 내 생활이나 해.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 나 때문에 병 나신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세요? 가족 내 대치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사회의 시선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는 중간에서 울었다. 동생은 지은을 지지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압력에 주저했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나예요.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지은은 호텔로 돌아와 민지에게 전화했다. 실패했어. 하지만 포기 안 할게. 민지는 부산에서 기다리며 불안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압력을 넣었다. 그 여자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이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짐을 쌌다. 아빠, 미안해요. 나도 내 삶을 살게요. 민지는 서울로 향했다. 지은을 만나자마자 안겼다. 이제 우리 둘이야. 서울에서의 생활은 힘들었다. 지은은 옛 회사에 복직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 소문났어. 그녀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돈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하지만 사랑이 그들을 지탱했다. 지은은 민지의 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받아들였다. 너 덕분에 강해졌어.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등을 돌렸다. 지은아,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의 그런 말들이 지은을 상처 주었지만 그녀는 반박했다. 정상이 뭐야?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민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예술 작업이 비난받았다. 동성애를 홍보하나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생활이 안정되자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우리만의 약속을 하자.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가족들이 알면. 지은은 말했다. 알게 하자. 숨기지 말고.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지은의 가족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결혼식에 오세요. 그 카드는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은아, 왜 그래? 동생은 몰래 지은에게 연락했다. 언니,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민지의 가족도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어왔다. 민지야, 당장 그만둬. 집안 망신이야. 이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게 제 행복이에요. 그 통화 후 민지는 무너졌다. 왜 이해 못해줄까? 지은은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부터 강해지자.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결혼 소식이 온라인에 퍼졌다. 지은의 옛 동료가 게시물을 올렸다. 동성 결혼. 역겹다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혐오단체가 시위를 예고했다. 지은과 민지는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이 지은이 말했다. 내면의 충돌이 심해졌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장면, 사회가 돌을 던지는 장면. 내 선택이 옳은가?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때론 후회해. 정상적으로 사는 게 나았을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하잖아. 그게 전부야. 결혼식 준비 중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가까운 친구가 가족에게 모든 계획을 알렸다. 지은을 위해 한 거야. 잘못된 길에서 돌리려고. 그 친구의 행동은 지은을 분노케 했다. 왜 내 삶에 간섭해? 우정의 끝이었다. 민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녀의 사촌이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가 미쳤어. 고난 속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결혼식 장소를 정하고 드레스를 골랐다. 백합꽃으로 장식된 작은 홀.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하지만 가족의 부재가 아팠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다시 연락했다. 엄마, 제발 와주세요. 어머니는 망설이다 말했다. 생각해볼게. 결혼식 전날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산책하며 말했다. 내일, 우리 새 삶 시작이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영원히 함께. 하지만 그 밤,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지 마을 내 결혼 인정 안 해. 지은은 울었다. 왜 이렇게 잔인해? 결혼식 당일이 밝았다. 홀에 도착한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보며 힘을 얻었다. 지은은 흰 드레스, 민지는 연한 핑크. 그들은 맹세를 준비했다. 사랑하고, 지키고, 함께할게. 하지만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다. 지은의 가족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왜 오셨어요? 인정 안 하신다면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가? 설득했어.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울며 안아주었다. 미안해. 딸아의 동생은 박수를 쳤다. 언니, 축하해. 결혼식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지은과 민지는 가족의 출연에 놀랐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오지 않았다. 민지는 아쉬워했지만 지은의 가족이 와준 게 위로가 되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목사가 없는 친구가 주관하는 간단한 맹세. 김지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 민지가 말했다. 지은도 답했다. 이민지, 어떤 고난도 함께할게. 가족의 반응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동생은 사진을 찍으며 응원했다. 식후, 아버지가 지은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지은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고마워요. 그 순간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민지의 쪽은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내 선택 후회할 거야. 이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자신을 환영해주자 위안을 얻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에게 말했다. 그 말은 민지의 마음을 녹였다. 결혼 후 삶은 변했다. 지은과 민지는 서울에서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다. 지은은 새로운 IT 스타트업에 취직했고 민지는 일러스트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자 그들은 실망했다. 언제쯤 인정받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말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변할 거야? 내면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가족과 자주 연락했다. 아버지는 점점 지은의 삶을 이해하려 애썼다. 내 파트너, 민지라고. 한 번 데려와 그 초대는 큰 변화였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멀었지만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민지야, 건강히 지내. 작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직장에서 차별이 일어났다. 상사가 가족 행사에 파트너 데려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항의했다. 왜 안 돼요? 제 가족인데. 그로 인해 지은은 승진에서 밀렸다. 이게 현실이야.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도 클라이언트로부터 거부당했다. 당신 작업, 동성애자라서 싫어. 그런 압력 속에서 둘은 더 강해졌다. LGBTQ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시위에 나섰다.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 지은이 말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지지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한편 지은의 가족은 변화를 겪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친구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 내 딸이 행복하면 그게 다야. 어머니는 지은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했다. 편견을 버려야 해. 동생은 학교에서 LGBTQ 지지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의 식탁에서 지은과 민지가 함께한 날이 왔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지의 가족은 천천히 다가왔다. 아버지가 병이 난 후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와봐. 민지는 지은과 함께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내 삶, 이해하려 할게. 그 말은 민지에게 큰 선물이었다. 아빠, 고마워요. 삶의 대가는 여전했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같이 있었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응, 우리 사랑 때문에.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LGBTQ 친화적인 카페.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되었고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우리의 사랑은 보통 사랑과 같아요.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가족의 배신을 떠올렸다. 그때 버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지금의 행복이 그 모든 것을 상쇄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어.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손녀처럼 민지를 대했다. 민지야, 밥 먹자. 민지의 가족도 점점 받아들였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 사회적 변화 속에서 그들은 역할을 했다. 지은은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편견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민지는 그림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그들의 삶은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혐오가 존재했다. 온라인 공격, 거리에서의 시선. 하지만 그들은 버텼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선택의 대가, 모든 상처와 식성 극의 삶이었다. 가족이 자녀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버리는 것이 정당한가?